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며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을 막는 것도 지금의 인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는 모아놓은 물을 수력 발전에 이용하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강줄기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이러한 자연을 바꾸고 조작하는 일은 신비한 힘을 가진 신화의 신들이나 특별한 영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거대한 힘에는 그와 똑같은 큰 책임이 수반됩니다. 제방의 붕괴는 때때로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기도 하죠. 기술자로 혹은 건설 인부로 만약 그 공사에 참여했다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댐이 무너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산사태. 만약 댐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지질학자의 소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리아 기술자 카를로 세멘자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고요. 우수한 댐 설계자였던 세멘자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인생의 오점이 될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1959년 3월 22일 세멘자가 설계한 벨루노현 폰테세이에 있는 댐이 수면에 20m의 파도가 일 정도로 거대한 산사태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산악지대에 댐을 건설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지질학자들의 말을 듣기 싫었다면 적어도 자연의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염원이 무색하게도 한 전력회사가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댐, 바이온트의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똑같이 세멘자의 설계도를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현지의 지질을 무시한 무책임한 방법으로 말이죠. 바이온트 댐은 그 토대가 되는 제방의 높이와 폭 모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었고 현대의 기술 건축을 집약한 걸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 작업은 계획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1963년 10월 9일 저수지 쪽 산비탈이 붕괴되고 말았죠. 댐은 바위와 흙탕물로 가득 차올랐으며 당시 수위는 175m나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물이 범람해 인근 마을에 9m나 되는 파도가 덮쳤습니다. 히아베강 계곡가에 있는 5개 마을을 시작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는 이탈리아 사상 가장 괴멸적인 대참사로 남았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제방 본체는 윗부분이 조금 무너졌을 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답니다. 늪지대. 댐의 건설 장소로 산보다 더 터무니없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늪지대일 것입니다. 이 단순 명쾌한 규칙을 무시해서 일어난 사고가 바로 브라질 부르마지뉴의 대재해입니다. 2019년 1월 25일 현지에 설치된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철광석을 채굴하던 지역이었는데 홍수 속에 물이나 지등 외에 유해한 폐기물이 함께 흘러간 탓에 300명 이상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자들은 수분이 많은 토양과 그곳에 세워진 댐의 불안정성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죠. 댐의 소유회사였던 발리는 당시 이외에도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붕괴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 회사 소유의 벤토 로드리게스 댐이 같은 운명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발리사에는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송도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업 정지를 당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고 있다네요. 지진. 지진 또한 댐의 붕괴를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은 댐 건설지로 각광받지 못하는 곳인데요. 연안부 대부분이 이른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전체 540여 개의 활화산 중에서 절반이 넘는 328개의 화산이 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이 지대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환길이 서로 부딪히며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미국 서해안은 지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댐 설치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2016년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 두 번의 큰 흔들림이 덮쳤습니다. 그 결과 클라렌스 강의 댐이 붕괴되었고 엄청난 양의 물이 강으로 흘러들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궂은 날씨. 댐이 붕괴되는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우나 태풍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 요인은 모두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런 곳에 꼭 댐이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산사태를 대비해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폭우나 거대 태풍은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어디에서나 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로 찾아올지 당장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댐을 짓는 몇 년 전부터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1975년 8월 중국의 초대형 태풍 니나가 덮치며 홍수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반차오 댐을 포함한 62개의 댐이 붕괴했습니다. 반차오 댐은 애초에 어떠한 큰 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건설 관계자도 설계 당시 지질학자의 과거 문헌이나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최대의 홍수가 났을 때 하루 강우량이 306mm였다는 사실을 도출하여 350mm가 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의 힘을 겪게 된 것입니다. 대홍수는 2000년도 더 넘은 과거 기록을 경신하며 8월 8일에만 무려 163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우량을 견딜 수 있는 댐은 하나도 없었죠. 반차오 댐은 카드로 조립한 집처럼 허무하게 떠내려갔고 이로 인해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단 한 번의 큰 파도로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것입니다. 또 지역 일대가 2주 이상 고립됐습니다. 베이징과 광저우 간 철도는 18일간이나 멈춰 있었죠. 피해 지역에는 식량도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창궐해 17만에서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파괴를 부르는 무책임. 그룹 과제나 그룹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종이 위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진 프로젝트라도 인간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프랑스 남동부 푸에주스에 사는 시민들은 1959년 12월 2일 말파세 댐이 무너지고 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말파세 댐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잘 짜인 거대 사업이었는데요. 안정성이 높은 아치식 구조를 채택하여 단단하고 물에 강한 편마함을 사용하였고 방대한 건설 자금도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도중 인위적인 요소가 드러났는데요.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인부들이 자주 파업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콘크리트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죠. 당시 댐의 바로 옆에서는 간선도로 A8호를 건설하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근처에 있는 군의 연습장에서는 폭발을 수반하는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폭발에 의한 미약한 진동으로 제방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징조를 모두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 역시 그 지역에 오래된 단층이 있었다는 사실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댐은 금세 최대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고인물은 병에서 코르크가 튀어나오듯 가볍게 제방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요소들이 그 원인이 된 것이죠. 40m의 파도는 두 마을을 집어삼키며 푸에주스의 거리를 파괴하였고 10km 떨어진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가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나 무겁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동시에 엄청난 불행을 낳을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네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실험적인 건설 사업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려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 많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